영상 두 편 잘 보셨나요? 오늘은 드디어 교과서의 이제 내용 전체 시작인데 맨 앞이 정치의 의미예요. 뭐 정치와 법이니까 정치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정치를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은 같이 공부를 하고 스스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교과서 정리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정치의 의미가 지금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는 것들이 여러분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오늘 공부의 핵심은 정치의 의미, 정치, 정치의 의미 두 가지.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정치의 기능 세 가지가 나와 있는 것들을 볼 거예요. 간단히 정리해서 정치의 의미 두 가지와 정치의 기능 세 가지를 공부할 것이다. 그러면 정치의 의미는 크게 무엇과 무엇으로 나눈다? 아, 그렇죠. 좁은 의미의 정치와 잘 안 나오네요. 넓은 의미의 정치다. 우리 좁은 의미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좁은 의미를 협의의 정치라고 그래요. 협의라고 또 부릅니다. 협의. 협의는 한자로 이렇게 써요. 그냥 알아두시면 좋은데 협의. 협의. 넓은 의미는 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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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은 의미의 정치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 국가의 정치 권력의 획득과 유지, 행사와 관련된 활동을 얘기해요. 이 교과서에도 나오네요. 다시 좁은 의미의 정치는 한마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권력과 관련된 것이다. 즉 정치 권력의 획득, 유지, 행사와 관련된 활동이다. 뭐 획득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보통 엊그제도 있었던 총선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권력을 유지하는 활동, 그리고 그 행사와 관련된 재반 활동들을 얘기한다. 이것이 좁은 의미의 정치이다. 그러면 좁은 의미의 정치는 다시 정리를 하면 권력의 정치 권력의 획득, 그렇죠. 그리고 뭐였죠? 유지, 그리고 행사와 관련된 모든 것이다. 이거를 우리는 좁은 의미의 정치라 부른다. 반면에 넓은 의미의 정치는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떤 갈등과 대립을 조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과정. 그것을 우리는 넓은 의미의 정치라 한다. 학급에서의 어떤 학생들 간의 갈등, 뭐 선생님과 학생의 갈등, 집에서 부모님과 자식의 갈등, 뭐 여러 가지들이 있죠. 지역 사회에서의 갈등,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절충하고 그 대안을 마련해서 서로가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가는 과정, 그런 것들을 우리는 모두 넓은 의미의 정치라 불러요. 아, 넓은 의미의 정치는 결국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아까 두 개의 드라마를 봤는데 첫 번째 드라마에 나왔던 어셈블리라는 드라마였죠. 거기서 나오는 정치 권력의 속성, 그런 권력의 속성에 대한 얘기들이 나온 것은 좁은 의미의 정치겠어요? 넓은 의미의 정치겠어요? 그렇죠. 좁은 의미의 정치였던 거예요. 두 번째, 정도전 드라마에서 누구와 누가? 정몽주와 정도전이 했던 유명한 대사였죠. 정몽주는 정치란 무엇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정치란 절충과 타협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도전이 절충과 타협이 아니라 전쟁을 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 그래서 정몽주가 했던 그런 얘기 또한 그 정치는 절충이다. 권력의 획득 유지 행사와 관련된 어떤 개념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좁은 의미의 정치를 얘기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반면에 정도전은 정치란 정의라는 얘기를 했어요. 어떤 절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어,
정의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그 방향, 그 정의를 실현하는 그 자체를 정치라고 보았던 거죠. 다음 단원에서 배울 법의 이념에서는 정의, 한목적성, 뭐 법적 안정성 이런 개념들을 배우는데 거기서는 정의라는 것이 사람들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성을 갖고 오는 그 정의의 기준을 우리는 한목적성이라 하고 그 개념은 뒤에서 배우도록 할 거예요. 아무튼 정몽주와 정도전이 얘기했던 정치의 개념 또한 모두 무슨 의미다? 좁은 의미의 정치였다고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정치의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볼 거예요. 지금은 교과서의 개념을 간단히 정리하는 것이니까 정치의 기능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가장 간단하게 사회 질서 유지 통합.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죠. 갈등 조정하고 대립하는 타협. 그 과정들을 우리는 모두 정치라 하고 그 정치의 중요한 기능은 결국 대립과 갈등을 조정해서 질서를 유지하고 통합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사회에 있는 희소자원인 부, 명예, 권력과 같은 사회적 희소 가치를 배분하는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즉 누구에게 이것이 돌아갈 것이냐 그것이 정치의 사회적 희소 가치 배분의 기능이에요. 세 번째로는 정치는 사회 구성원의 뜻을 모으고 공동체의 노력을 이끌어내서 사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정치의 기능을 세 가지로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뭐가 있었어요? 뭐라고 요약하면 가장 좋을까요? 질서 유지, 갈등 조정에서 질서 유지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죠. 두 번째는 사회적 희소가치 배분. 그렇죠. 사회적 희소가치 배분. 사회적 희소가치엔 무엇이 있다? 부, 명예, 권력 등이 있죠. 예. 그 부와 명예, 권력이라는 사회적인 희소가치를 합리적으로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것을 이견 없이 배분할 수 있는 것이 정치를 잘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긴급 재난지원금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겠네요. 얼마 전에 나라에서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의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소득이 줄어듦에 따라 경제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마중물로 긴급 재난 지원금을 나눠준다고 했었죠. 대상이 되는 뭐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었을 텐데 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지원금 배분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이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소득에 따라 나눠야 된다. 또 어떤 분들은 재산의 정도에 따라 나눠줘야 된다. 또 어떤 분들은 현재 상황에 따라 나눠줘야 된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현재 상황에 변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말고도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셨었는데요. 이런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떻게 배분하냐, 그런 사회적 희소가치를 어떻게 배분하냐, 그런 행위, 그것을 우리는 정치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걸 잘하면 잘할수록 그리고 이견이 없으면 없을수록 원만하게 사람들이 이해할수록 좋은 정치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던 사회 발전의 기능을 한다. 사회 발전의 기능. 예. 이렇게 세 가지를 일단 정리해 두면 오늘 공부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의 의미 두 가지와 정치의 기능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은 공부하게 될 거예요. 다른 건 다 잊어도 정치의 의미 두 가지 그리고 정치의 기능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정치의 의미는 크게 좁은 의미의 정치와 넓은 의미의 정치로 나눈다. 협의와 광의죠. 협의. 예, 제 발음이 안 좋아서 이걸 기억 못하는 학생 있을까봐 제가 적어두겠습니다. 광의. 그렇죠.
협의의 정치는 결국 무엇이다? 정치 권력의 획득, 유지, 행사와 관련된 모든 것, 그 과정이다. 그것을 우리는 정치라 한다.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얘기하는 정치인, 정치 권력, 그리고 정치, 대부분의 이야기는 사실 좁은 의미의 정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정치의 넓은 의미는 단순히 정치의 권력의 획득과 유지와 행사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그것을 광의의 정치, 넓은 의미의 정치라 부른다는 거죠. 개념 정의한다.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의 그런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학급에 있는 사회적인 희소 가치를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학생들의 뜻을 잘 모아서 학급의 발전을 잘 이룬다면 정치를 잘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정치는 권력의 획득과 유지 행사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어떤 바람직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조정 과정들이라 할 수 있겠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께서 집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들을 조정하고 가족들의 어떤 그런 질서 유지, 그리고 맛있는 음식이 있을 때도 그것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래서 가족들이 모두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갖고 오게 하는 것은 부모님께서 정치를 아마 잘하고 계신 걸 거예요. 또 반대는 정치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겠죠. 부모님께서 집에서 구성원들의 뜻을 잘 모아서 가족들의 어떤 발전, 화합, 행복을 잘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정치를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좋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은 정치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지금부터는 지금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심화시킬 거예요. 심화시킬 겁니다. 심화를 위해서 PPT에 대해서 PPT를 통해서 정치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 거예요. 유명한 문구들을 좀 알아보고 문구.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를 다 마치고 난 후에는 어디서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정치란 한마디로 이런 것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고, 혹은 지금 네가 얘기한 것은 좁은 의미의 정치의 의미를 얘기한 것이야, 네가 얘기한 것은 넓은 의미의 정치를 얘기한 것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문구들을 잘 이해하고 적어두고 암기하고 내면화시켜서 여러분만의 정치의 의미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PPT에서 봐요. PPT에서는 지금까지 교과서에서 얘기했던 정치의 의미와 기능을 단순하게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정치란 과연 무엇인지 그런 문구들을 몇 가지 한번 적어봤어요. 미리 한번 적어놨는데요. 권력 투쟁의 과정이다. 혹은 사회적 희소 가치의 권위적 배분 과정이다. 여기까지 아까 다 교과서에서 나왔죠. 하지만 이런 문구들이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자신의 이익 실현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다. 이런 것들을 잘하는 분들이 있죠. 나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 동의들을 구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과정, 이런 것들도 정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정치는 타협의 예술이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드라마에서 정몽주의 얘기였죠. 결국에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절충하고 타협하는 아주 예술적인 과정이죠. 그것을 한마디로 정치라 할 수 있다. 정치란 사적 이익을 공론화시켜 공적 이익화하는 과정이다. 이것은 어쩌면 이 위에 있는 이 문장하고 아주 비슷한 의미일 수도 있죠. 사적 이익, 개인의 이익을 얘기하고요. 사적인 이익을, 개인의 이익을 뭐해서 공론화시켜서 사람들로부터 공론장에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공적 이익화하는 과정이다. 결국 공적 이익화는 결국 사적 이익이었던 거죠. 개인의 이익을 실현시키는 과정이구나. 결국
위의 문장과 아래 문장 아주 흡사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정치를 잘한다는 것은 이렇게 나의 의견을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고 동의를 구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란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걸 심화 과정으로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좋은 배움이 될 것 같아요. 더불어 그럼 정치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어떻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전에서 배우는 얘기들의 상당수가 다 이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기억이 나고 PPT에 안내해 드렸던 위정이덕, 논어에 나오는 얘기예요. 정치를 함에 있어서는 무엇으로 해라? 덕으로 해라. 정치를 함에 있어서는 덕으로 해라. 즉,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 사람들을 신뢰하고 권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어라. 그것이 정치의 핵심이다라고 논어에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도덕경에서는, 즉 노자의 도덕경에서는 약팽소선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약팽소선은 정치라는 것은 무엇과도 같다? 무엇과도 같다라는 것이에요. 생선을 뒤집는 것과도 같다는 얘기예요. 생선을 자주 뒤집으면 생선살이 이렇게 다 떨어져 나가서 잘 구워지지 않는다라는 얘기고, 이 얘기는 결국 사람들에게 시시콜콜 사람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말라는 얘기로 우리들은 해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즉 정치라는 것은 작은 생선을 뒤집듯이 조심스럽게 하고 많이 뒤집지 않아서, 즉 사람들에게 많이 강요하고 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죠. 고도의 능동성을 오히려 갖고 오게 하는 것은 가만히 내버려 두고 그대로 놔둬서 그 사람들의 자발성을 끌어내라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일으키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정치라는 얘기죠. 정치. 결국 우리는 이런 공부를 통해서 어떤 문제 한 문제를 맞추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지혜롭게 더불어 살면서 서로의 이익, 서로의 생각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동의를 구하고 그런 것들을 타협을 하는 어떤 그 예술적인 과정을 배우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우 중요한 공부라고 할 수 있죠. 이 필기 내용은 또 필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만이 생각하는 정치란 과연 무엇일지 나중에 우리 오프라인 수업에서 포스트잇을 나눠줄 테니까 한 문장씩 써보는 그런 공부를 한번 해볼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전에 만들었던 내용들인데 정치에 대한 유명한 몇 가지 개념 정의, 그리고 바람직한 정치란 무엇인지 고전에 나왔던 몇 가지 말들로 간단히 마무리 심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란 권력 투쟁의 과정이다. 그렇죠.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고 행사하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좁은 의미의 정치라고 했는데요. 권력 투쟁의 과정이다라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정치 개념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이것 실현을 위해 다른 사람의 이것을 구하는 과정이다. 무엇일까요? 그렇죠.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 정치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실현을 다른 사람의 동의를 잘 구해서 이익을 잘 실현하는 사람들 굉장히 정치를 잘한다고 볼 수 있겠죠. 좋습니다. 이것은 좁은 의미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의 정치에서 많이 쓰이는 개념인 것 같아요. 정치란 타협의 예술이다. 치킨 게임을, 제로섬 게임을 윈윈 게임으로 바꾸는 타협의 예술이다. 그렇죠. 이거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상황들이 참 많이 일어나곤 하는데요. 정치를 잘하는 담임선생님은
학생들이 자칫 치킨 게임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을 제로섬 게임 혹은 그보다 높은 단계인 윈윈 게임의 상황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담임 선생입니다. 부모님 중에 집에서 사회적 희소 가치를 가지고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그러한 치킨 게임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을 제로섬 게임 혹은 윈윈 게임으로 가게 만들 수 있는 부모님, 굉장히 훌륭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즉 사회적인 희소 가치를 서로 갖기 위해, 차지하기 위해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절충하고 타협해서 서로 누구나 손해보지 않고 만족감을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드는 것, 그런 타협의 과정, 그런 타협을 예술로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 훌륭한 정치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사적 이익을 공론화시켜 공적 이익화하는 과정이다. 그렇죠. 아까 앞에서 나왔던 개념하고 유사한데요. 사적 이익 혹은 사적 집단의 이익을 공론화시키고 중요하다고 부각시키고 아젠다를 형성해서 공적 이익화, 공익화시키는 과정, 그것을 우리는 정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정치의 개념들을 하나씩 보면서 나름 정치란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고 이 중에서 좀 마음에 드는 문구들은 외워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바람직한 정치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이미 고대 때부터 사상가들이 바람직한 정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했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한 두 개 정도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정이덕, 논어죠. 공자가 얘기한 말씀이에요. 그걸 묶은 책이죠. 정치는 덕으로 해야 한다. 리더는 합리적인 개인에게 비합리성을 발현시키는 것이다. 즉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는 리더의 덕으로, 즉 리더의 바람직한 모습, 덕을 통해서 감화시켜 강제가 아닌 자발성을 통해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 그것이 정치다. 그렇죠. 강제가 아니라 덕을 통해 감동을 시키고 자발성을 끄집어내는 것, 그것이 정치다라고 얘기했고요. 약팽소선, 도덕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노자의 이야기를 생각들을 묶어놓은 책이죠. 정치하는 자는 무릇 큰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그렇죠. 리더는 정치를 함에 있어서 작은 생선 굽듯 하라. 무슨 말인지 선뜻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을 텐데, 작은 생선은 자주 뒤집으면 살점들이 다 떨어져 나가서 생선이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겠죠. 마찬가지로 정치하는 사람도 사람들에게 일일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구성원 스스로의 최선의 능력을 10분 발휘하도록 하는 그 최상의 능동성을 발현시키는 것은 결국 큰 그림만 그려주고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무위의 리더십, 즉 작은 생선 굽듯이 이리저리 함부로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람직한 정치다. 마음에 와닿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플라톤의 말로 오늘 수업 PPT 수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벌 중에 하나는 자신보다 저급한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들이 유권자가 됐을 때 선거에 늘 꼭 참여하고 여러분들의 의사를 최대한 발휘하고 참여해서 여러분들보다 낮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